자, 칠판을 보시죠. 지금 나눠드린 건 숙제예요. 그 숙제니까 다음 주 토요일까지 해오시면 되고, 응? 전부 다 하는 거냐고? 일주일치인데? 많아요? 국민쌤 숙제를 안 내주시면은 그걸 안 하는데. 나 형민쌤이 내주는 걸 감안해가지고 지금 그 정도 수준을 맞춘 건데, 아, 일단 이렇게 합시다. 꼭 다 하진 않아도 돼요, 그러면. 최대한. 최대한. 아, 이게 되게 애매한데. 뭐 한 세 문제 풀어가지고 전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 지랄하면 우리 그러진 않기로, 인간적으로. 인간적으로. 이거는 어차피 개별적으로 이제 다 봐드릴 거예요. 그래서 틀린 문항을 이력을 다 남겨가지고 자주 틀리는 거 개별적으로 다 할 거기 때문에 오늘은 그래도 좀 그룹이 묶였어. 비슷한 이렇게 기존에 여러분들 봤던 점수대하고 틀렸던 문항들을 보고서는 이제 만들어낸 거라서. 근데 그 다음부터는 아예 한 명 한 명씩 다 다르게 문제가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실은 못 해와도, 예를 들어서 이건 이제 나는 뭐 이번 주에 한 개를 했는데 다른 친구는 뭐 두 개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런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력이 되시는 만큼 최선을 다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요거 어제 그쪽 팔던 문제 가봅시다. 이거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어제 그 근해 분리 있죠? 그거 오픈 설명드리고, 그리고 함수 가지고 좀 잠깐만 좀 놀아볼 거예요, 오늘은. 그리고 최대한 시간을 빨리빨리 진행한 다음에 남는 시간 여러분들 여기서 그거 할 수 있게, 그리고 중간중간 돌아다니면서 다 질문 받아주고 할 거니까 너무 과제에 대해서 크게 부담을 느끼거나 그러니까 약간의 긴장감은 가져주세요. 뭐 대충 해도 되겠구나라는 이런 좀 나태함만 없으면 될 것 같아요. 자, 갑시다. 어제 일단 어디까지 갔냐면 문제가 이거야. 얘는 도대체 달리는 거야? 달리는구나. 이 경이란 아이의 속도가 도대체 얼마나 지금 이거지? 얘 얼마야 속도가? 엄청 빠른 친구인데요? 답이 10m거든? 초속 10m면 100m를 10초에 간다는 얘기잖아. 너 몇 초 뛰냐? 네? 몇 초 뛰냐? 50m 7초. 50m 7초. 요즘 50m로 재? 그래? 마음이 아프다. 그래? 50m 7초? 아무튼 50m 7초인데 얘는 지금 100m 10초니까 장난 아닌 거지. 그럼 가봅시다. 일단 어디까지 왔냐면 이게 몰라요. 얘 달리는 속력이야 이게. 그리고 바람을 타고 갈 때는 바람만큼이 더해질 거고, 그럴 때 8초 이내로 갈 수 있대요. 그런데 그게 100m래. 맞지? 100m래요. 그럼 이제 어제 뭐 했냐면, 그래 이내니까 등호까지는 일단 알겠다 이거야. 그럼 등호가 이제 이쪽이냐 이쪽이냐 갖고 막 하다가 이 설명 어떻게 하지 막 고민을 해봤는데, 잘 봐보세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누구 능력이에요? 이 친구의 능력이죠. 어떻게 보면 이 친구의 정확히 말하면 능력은 이거예요. 능력은 이거고 얘가 할 수 있는 일이란 말이야. 얘가 8초 동안 할 수 있는 일이야. 얘가 정확히 말하면 이 경이라는 애가 8초 동안 달려갈 수 있는 이게 거리란 말이에요. 일이에요, 일. 그러니까 여러분 알죠? 일은 능력 곱하기 시간. 이 거리 속력 시간은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달려서 갔어. 그게 한 일이야. 결국 이 거리가 되는 거고, 능력은 속력이 되는 거고, 그거 시간이 되는 거고. 같은 개념이란 말이야. 사실은 얘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얘가 더 큰 개념이 되는 거지. 경이란 애가 할 수 있는 일인데, 얘는 이거를 8초 이내로 갈 수 있대요. 8초 이내로 갈 수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8초면 100m보다 더 간다는 거 아니야? 그 말 자체를 지금 8초 이내로 간다는 게 8초니까 왜 7초, 6초 어쩌면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럼 그 복잡하다면 그렇게 하지 말고, 얘는 이렇게 합시다. 8초 동안 100m 이상 갈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100m로 갈 때는 8초 이내가 걸린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얘가 할 수 있는 일 자체는 100m보다 더 많다는 얘기잖아. 그리고 바람을 갖다 거슬러 가는 상황에서는 100m를 가는데 12초보다 더 걸린대요. 더 걸리는 거야. 더 걸리는 거니까 100m를 갈지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지. 이 상황을 가지고는. 그러니까 얘는 100m보다는 작거나 같은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어제 했던 뭐 8765, 12, 13, 14 뭐 그거보다는 사실 좀 이게 낫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 얘기를 했는데 뭐 마무리는 뭐 계산하면 되는 거니까 답은 10 나와요. 엄청 빠른 친구예요. 자, 그다음에 어제 그 방금 드린 부등식 프린트, 그 부등식에서 그 뭐지? 그거 뭐예요? 근해 분리. 여러분들 푼 거 봤는데 잘 풀었어요. 잘 풀었고 뭐 못 푸신 분도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어쨌든 1, 2번은 그래도 꽤 많이 풀었고요. 3, 4번은 좀 고민을 하신 것 같은데 1, 2번은 사실은 개념 설명은 우리가 예전에 한번 했었고 너무 중요한 개념이고 한 번 더 1, 2번으로 정리를 하고 1, 2번처럼 안 나오고 약간 변형이 되는 3, 4번 같을 때는 어떻게 문제를 풀면 되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번 일단 두 근이 모두 1보다 클 때 그러니까 근의 위치를 지정하는 거야. 근의 위치를 지정하는 이런 종류의 문제를 우리는 근의 분리라고 해요. 왜 이름을 그따위로 지었는지 모르겠어. 근의 분리. 근의 분리한다 그러지? 그치? 근의 위치를 분리시키는 뭐 그런 아무튼 다 그래. 근의 분리를 불러. 자, 일단 제일 처음에 하는 건 뭐냐면 그리세요. 두 근이 있어. 그런데 1보다 얘네 둘이 1보다 크대. 지금 이 상황이란 말이야. 그럼 요거를 풀어내는 건 이제 세 가지 단계를 거치시면 돼요. 방법은 표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다 그랬죠. 보통 이제 함수값을 제일 먼저 많이 해요. 함수값. 함수값이라는 거는 보여지는 저 숫자를 갖다 대입하면 돼. 1을 넣어 저기다가. 1을 넣으니까 얼마가 되냐? 1 넣으면은 마이너스 k 플러스 7 되나요? 그러면 x값이 1일 때 함수값을 말하는 거니까 지금 뭐 예를 들어 0이 있다 여기 있다고 하자고. 원칙에 지금 y축이 되는 거고 x축이 되는 거고 그러면 1을 넣었을 때 이 그래프의 함수값은 여기니까 양수일 거 아니야. 양수잖아요. 양수. 1을 넣었을 때 함수값 양수니까 이 친구가 1보다는 커야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고. 두 번째, 꼭지점의 x좌표 또는 축의 방정식 아니면 공식으로 마이너스 2a분의 b예요. 두 근의 합의 절반이란 말이야. 얘를 알려주는 거야. 얘를 왜 따진다 그랬죠? 얘를 안 따지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 거만 봤을 때는 이렇게 돼도 이 말은 맞는 말이지. 두 근이 1보다 작다 하더라도 첫 번째 걸 만족을 시켜요. 그러니까 나는 이것만 원하는 거지 이걸 원하는 게 아니니까 얘를 버려야 돼. 근데 얘네들의 차이점을 보니까 꼭지점의 x좌표 얘는 1보다 크고 얘는 꼭지점의 x좌표가 1보다 작단 말이야. 그래서 그 얘를 없애버리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마이너스 2a분의 b. 여기서는 뭐가 될까요? 마이너스 2a분의 b 이렇게 되겠네. 이 값이 1보다 커야 되겠지. 이런 식으로. 마지막으로 판별식. 판별식은 등호가 들어갈 때도 있고 안 들어갈 때도 있고 짝수를 쓸 때도 있고 안 쓸 때도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당연히 짝수를 써야죠. 그리고 서로 다른이란 말 있나요? 그냥 두 근이라고 했으니까 등호를 갖다 넣어주는 거란 말이야. 판별식을 구해보면 반쪽에서 제곱하고 마이너스 aC니까 k 마이너스 6 이렇게 나오겠네.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죠. 두 근이 존재해야 되는 거니까. 서로 다른이란 말이 있으면 등호를 빼주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얘네 세 개를 다 갖고 있는 교집합을 찾아주는 거란 말이야. 이 세 개를 다 만족시키면 우리가 원하는 방이 나올 거예요. 첫 번째 거예요. 네. 0보다 커야죠. 양수니까. 0보다 커야지.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약에 여기에 1이 여기가 아니라 1이 여기서 요게 1이라면 1일 때 음수가 되는 거고 1일 때 양수가 되는 거고 그지? 1일 때 양수야죠. 자, 그래서 풀면 뭐가 나오나? 요거는 넘기면 k는 7보다 작다가 나오고요. 이렇게. 두 번째 거는 다 날아가고 k는 1보다 크다가 나오겠네. 이렇게 되고. 얘는 뭐냐? 3하고 2의 바깥쪽 3하고 3 어딨어? 3 어디 좀 있겠다. 3하고 2의 마이너스 2의 바깥쪽 이렇게 되겠네. 요 3. 그럼 지붕이 3개 있는데 세 가지를 모두 만족시키는 곳이니까 결국은 요게 되겠죠. 그래서 3 등호 들어가고 7은 등호 빠지고 답은 몇 번이야? 3번이 답이 되겠네. 뭐 이렇게 푸는 문제예요. 이런 걸 근해 분리라고 부릅니다. 자, 2번도 뭐 가보죠. 2번. 2번은 일단 그리는 거야. 두 개의 근이 있는데 한 근은 마이너스 2보다 작고 한 근은 마이너스 2보다 크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 저번에 설명했다시피 두 근 사이에 뭔가 숫자가 존재하면 그때는 보통 이제 경계값이라고 하는데 이 두 근 사이에 뭔가 숫자가 존재하면 요 놈만 대입해서 얘만 따지면 되는 거고 얘네 둘은 따질 필요가 없다고 설명을 드렸죠. 이건 알아두세요. 두 근 사이에 뭔가 있으면 첫 번째 걸로 그냥 끝나는 거란 말이야. 얘는 따져봐야 어차피 얘가 마이너스 2보다 커도 되고 같아도 되고 작아도 되는 거니까 풀어봐야 의미가 없어. 모든 실수가 다 될 거란 말이야. 그리고 이미 이 말 안에 여기를 풀려면 음수가 나왔기 때문에 음수다 보면 언젠가 올라가다 보면 반드시 근을 두 개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얘도 이미 이걸 풀면 그 안에 얘가 들어있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얘도 의미가 없는 거고.
이건 확인이 된 거고 풀어봐야 의미가 없는 거고. 자, 함수값만 따질 거예요. 무슨 얘기냐? 저 식에 마이너스 1을 갖다 넣는 거야.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뭐가 되냐? 마이너스 k 플러스 4가 되고 요게 0보다 작으면 되죠. 넘기니까 k는 4보다 크다 해가지고 답은 4번이 답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가장 쉬운 형태, 근해 분리 문제 중에 제일 쉬운 거 이게. 자, 그다음 세 번째 건데 여러분들이 세 번째 거는 좀 말만 좀 복잡하게 돼 있죠. 사실은 특별한 문제는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바뀔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넣었을 뿐이고, 자, 한근이 반올림한 게 3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2.5부터 시작해가지고 3.5 되기 직전까지 다 그 얘기지.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으면 될 거 아니야? 그래, 그 얘기도 하자. 자, 두 가지를 해볼까요? 여기에 2.5가 있고 3.5가 있어도 되는 거고, 여기에 2.5가 있어도 되는 거고, 여기 3.5가 있어도 되는 거란 말이에요. 경우가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질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둘 중에 하나밖에 안 돼요. 그 얘기를 먼저 했으면 좋았을 거였구나. 그래, 그건 정리를 좀 합시다. 일단 이런 종류 2차 함수 문제가 나왔을 때 미지수, 그러니까 2차 함수라는 거는 미지수를 3개를 가질 수가 있죠.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있는데 a와 b와 c가 하는 역할들이 있단 말이에요. a는 무슨 역할을 해요? a는 생긴 모양을 결정을 해요. a는 생긴 모양을 결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생겼을지, 펑퍼짐하게 생겼을지, 엎어져 있을지, 뭐 뾰족하게 생겼을지 그런 걸 결정하는 게 a가 하는 역할이 되는 거란 말이야. a 값이 크면 클수록 이런 모양 나오고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그거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좀 이따가 컴퓨터 이용해가지고. b가 하는 역할은 좌우로 이동을 시켜요. 좌우로. 근데 좌우로만 이동되는 게 아니라 약간 좌우로 이동이 되면서 이렇게 봐봐. y는 x제곱 마이너스 4x하고 y는 x제곱 마이너스 6x하고 비교를 해보면 얘는 0,4를 지나가고요. 얘는 0,6을 지나가니까 생긴 모양은 똑같은데 좀 내려와야 돼, 얘가.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옆으로 가면서 좀 내려가는 느낌? 그러니까 메인 역할은 좌우로의 이동이 이게 메인인데 하다 보면 위아래도 조금씩 살짝 움직이는 역할을 해줘요. 그리고 A, B가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C만 움직이게 되면 얘는 무조건 그냥 위아래로만 움직이는 거란 말이야. 이런 게 얘가 하는 일이야. 근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딱 보니까 상수항만 우리가 모르죠. 상수항만 지금 K라는 변수로 되어 있고 나머지 생긴 모양 정해져 있고 위치도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뭐 하는 거냐면 K 값에 따라서 위아래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뿐이야. 그러니까 뭐가 정해졌냐? 지금 이 두 가지 중에 고민할 게 아니라 얘는 이렇게 있을 때 가운데가 무조건 얼마예요? 두 분의 합이 마이너스 2잖아. 그럼 가운데는 얼마여야 돼? 마이너스 1이어야지. 그러면 얘가 2점 얼마가 될 수는 없을 거 아니야. 가능한 건 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림이 얘는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이거밖에 안 되는 거란 말이야. 자, 그래서 이런 그림을 그린 상태에서 이렇게 돼서 가운데가 마이너스 1 있고 여기 2.5가 있고 여기에 3.5가 있고. 그런데 얘 되고요. 얘도 되죠. 2.5를 지나도 되는 거지. 왜? 2.5는 반올림하면 3이 될 테니까. 그럼 얘는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 안 되는 게 있지. 얘는 안 돼요. 그거 직전까지만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럼 결국은 무슨 얘기야? 자, 봐봐. 우리가 여기 있는 말을 그래프로 그리면 이건데 결국은 얘는 되고 얘는 되고 얘는 안 된다를 어떻게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그 얘기지. 이 상황을 식으로 표현하려면. 봐봐.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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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다가 안 돼. 흰색들의 공통점. 이렇게 잡아볼게요. 흰색들의 공통점이 뭐죠? 빨간색과는 다른 뭔가가 있잖아. 여길 잘 봐봐.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풀던 근해분리 문제하고 비슷하긴 하지만 실제로 근해분리 문제로 접근하시면 약간 좀 골치 아파져요. 오히려 이런 걸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이런 게 필요가 없어.
물론 이런 것들이 쓰이긴 쓰여. 근데 그냥 이걸 보고 판단해봐봐. 여러분들 앞으로 이런 일 할 일 되게 많아요. 채연아 멍 때리면 안 돼. 100 건 말고. 자, 잘 보세요. 내가 힌트를 드릴게요, 그러면. 여기를 잘 보는 거야, 요 2.5를. 3.5를 보는 거야. 그럼 어떤 차이가 있죠? 되는 애들과 안 되는 애들 차이. 저 식을 fx를 우리가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k라고 했을 때 fx에다 2.5를 넣었을 때 어떻게 돼야 되고 fx에다가 3.5를 넣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져야 돼? 이 결과가. 어떻게 돼야 될까? 되는 애들, 흰색들은. 요거 안 되는 거. 요거 안 되는 거. 가운데 흰색은 되는 거. 2.5를 넣었을 때 0인 건 되죠. 양인 건 안 되는 거지. 음인 건 되는 거지. 음이라고 다 되잖아. 물론 얘는 음이지만 안 되긴 한단 말이야. 어쨌든 근데 되는 거하고 여기서 경계를 찾아보면 2.5일 때 양수인 건 안 되는 거고 0이거나 음인 건 되는 거니까 얘는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는 상황이죠. 그 다음에 여기를 보자고. 여기를 잘 보면 3.5를 넣었을 때 양수인 것들은 통과가 되는 건데 0이 되거나 음수인 거는 통과가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0보다 얘는 커져야 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 두 개의 교집합을 찾는 거예요. 사실 근데 이건 근해 분류 보면 이런 개념이거든. 이게 결국 이거잖아. 한 근이 2.5하고 3.5 사이에 있는데 그럼 근해 분류를 봐봐. 두 근 사이에 뭔가가 있네? 그러면 꼭점 x좌표라든지 판별식은 쓸 필요가 없겠네? 함수값만 따지면 되겠네? 2.5 넣었을 때 음수면 되고 3.5 넣었을 때 양수면 되겠네? 지금 이 얘기란 말이야. 다만 특이한 점은 뭐냐면 2.5를 지나가도 되기 때문에 뭐가 있어요? 여기에 등호가 들어간다는 거지. 근데 왜 이 설명을 했냐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꼭 근해 분류 문제가 아니다 하더라도 이렇게 그래프로 되어 있는 이 상황을 갖다 그린 다음에 이걸 식으로 바꿔야 될 때가 있단 말이야. 그럼 그걸 보면서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라 그러면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야. 식으로 바꿀 수 있어야 돼. 자, 2.5를 구해 봅시다. 2.5를 넣으면은 와, 이거 뭐가 되냐? 2.5 넣으면 2.5의 제곱은 25, 25 곱하면 얼마 했죠? 625, 35, 35 곱하면 어머, 안 했냐? 했잖아요. 35, 35 곱하면 했잖아 그때. 35, 35 곱하면 3, 4, 12, 5, 5, 25 45, 45 곱하면 4, 5, 20, 5, 5, 25 55, 55 곱하면 5, 6에 30, 5, 5, 25 기억나요 안 나요? (75, 75) 곱하면 75랑 75 곱하면 5225. 맞았어요. 25, 25 곱하면 2.5, 2.5 곱하면 6.25 플러스 5에다가 플러스 K가 0보다 얘는 어떻게 돼야 돼? 밑에 있어야 되는 거지? 맞죠? 이거야죠. 그 다음에 3.5, 3.5 곱하면 얼마야? 3.5, 3.5면 1, 2, 2,5인데 점 두 개 쓰면 12.25가 되겠네. 플러스 3.5 두면 얼마가 되니? 7 되고 플러스 K가 되고 얘는 0보다 커야 되고. 그러면 K의 범위가 나옵니다. K의 범위는 이걸 넘길까요? 이게 11.25 마이너스 11.25 그리고 K의 범위를 구하면 얘는 넘기면 마이너스 19.25가 되겠네. 그럼 K가 될 수 있는 건 얼마부터 시작이야? 얘보다 커야 되니까 마이너스 19부터 시작해가지고 얘보다 작아야 되니까 마이너스 11까지 되겠네? 그럼 여기 몇 개 있어요? 9개 들어있겠네. 9개. 뭐가? 마이너스 11 돼요? 되잖아요. 또 뭐 틀렸어요? 마이너스 12지. 병신 아니야. 12지. 그럼 몇 개? 8개. 8개. 다 해놓고 저기서 틀리면 억울하겠다. 자, 10이랬네. 4번 이제. 근해 분류 마지막 문제. 나 노현이 풀이 이해가 안 되던데. 어떻게 푼 거야? 풀이에 재원이 풀이. 풀이에는 등호가 없는데 답에는 등호가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풀이가 없이 답만 나왔고. 당신의 3번 풀이는 충격적이었어.
곱셈만 했어 그냥. 뭘 했는지 모르겠어. 여러분 그 논리적으로 나름의 논리를 갖고 푸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닌데 저런 거예요. 수학은 머리로 하는 건 아니에요. 수학은 기술이야 기술. 그러니까 나름의 논리성이 아니라 정말 그 체계적인 논리, 그러니까 그 수업 시간에 배우는 것들을 잘 써먹게끔 하면 내가 좋은 머리를 가지고 있으면 더 그거를 어려운데 써먹을 때 쓰는 거지. 지금 여러분 배우는 이 고등학교 수업 요 정도는 그냥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기술로 한다고 생각하시고 기술을 배운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테크니컬한 거란 말이에요. 상당히. 야 머리 좋은 애들 뽑으려면 IQ 테스트 하지 뭐하러 이렇게 애들 고생을 시켜가지고 수학 공부를 시키겠냐. 자 적어도 한근이니까 이런 방법도 가능은 해요. 일단 뭘 원하는지 보자. 적어도 한근이 마이너스 2하고 2 사이에 마이너스 2하고 2 사이에 한근 있으면 얘도 되는 거고 둘 다 있어도 되는 거고 안 되는 게 뭐 있지? 둘 다 바깥에 있으면 안 되겠네? 이건 안 되겠네요? 이런 방법도 가능해요. 얘를 빼버리는 거야. 이거를 구한 다음에 빼버리는 방법이 있긴 있어요. 근데 그러면 틀려요. 왜 틀리냐면 이 전제가 뭐가 깔려있냐면 판별식 0보다 크다는 전제가 깔려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만 빼면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아닌 것들 얘네 말고 또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지. 뭐 마이너스 2하고 2가 있는데 뭐 여기서 붕 날아다닌다든지 저런 것도 빼버려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판별식이 음수인 것도 빼주시면 돼요. 그래서 얘하고 쟤하고 빼버리면 되긴 되는데 지금 이렇게 풀자는 게 아니고 지금 난 문제에서 원하는 것을 말씀드린 거고 자 아까 3번하고 이어지는 얘기인데 얘는 지금 뭐가 변하나 잘 보세요. 저 함수는 2창하고 1창이 고정되어 있지. 그 얘기는 쟤는 꼭지점 위치가 좀 정해져 있다는 얘기란 말이야. 쟤 꼭지점 얼마예요? 얘도 마이너스 1이네? 그게 상황이 이렇게 생긴 게 되게 쉬운 문제 사실은. 봐봐. 이렇게 있다고 할까? 여기에 마이너스 2가 있고 여기에 2가 있고 쟤는 이 중에 하나가 꼭지점인 거야. 다른 데 안 가는 거야. 여기 없어요. 이렇게 안 생긴다고. 무조건 이렇게 생기는 거야. 이렇게. 그게 문제 지금 써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럼 가보자고요. 안 되는 것부터 해볼까? 안 되죠. 안 되겠지. 그러다가 되기 시작하는 순간이 언제냐면 얘는 되는 거란 말이야. 아 노란색을 너무 남발해버렸네. 얼른 다시. 꼭지점을 흰색으로. 이 중에 하나가 꼭지점. 안 되는 대표적인 놈. 안 돼. 그러다가 돼요 안 돼요? 돼요. 적어도 한근이 두 근 사이에 있잖아. 그럼 되는 거지. 되는 거. 당연히 사이에 있으면 되는 거고. 이거 돼요 안 돼요? 만나면. 사이에 얘는 없지만 얘는 있잖아. 그럼 됐네. 합격. 더 내려와서 얘는 바깥으로 나갔지만 여전히 이 한 근이 얘 사이에 있으면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다가 만났어. 에이씨. 만나면 돼요 안 돼요? 그럼 둘 다 사이에 없는 거니까 얘는 빨간색으로 그렸어야지. 이렇게. 안 되는 거지. 안 되는 거. 밖에 있는 거 당연히 안 되는 거. 그럼 이걸 보고 판단해 봐봐. 어떻게 판단하면 돼요? 되는 거 하나 더 그려드릴게요. 되는 거. 어떻게 판단하면 될까? 지금 어디가 포인트? 봐봐. 내가 조심스럽게 그린 데를 잘 보시면 돼요. 어떤 건 좀 천천히 그린 게 있어. 얘는 대충 그렸어요. 빨리 훅 그리면 돼. 근데 조심조심 그린 게 누구냐? 바로 얘야. 이 전 거는 대충 그리면 돼 이렇게. 근데 얘는 기가 막히게 요거를 신경 써서 딱 만나게 그려야 되는 거야. 얘가 포인트인 거야 그러니까. 이건 대충 그린 거야. 대충 그린 거야. 그러다가 조심조심 그린 게 누구냐? 바로 얘예요. 빨간색. 이거 조심스럽게 그렸단 말이야. 얘네들이 경계가 되는 거라고. 얘를 갖다 주의해서 봐야 돼. 그러니까 요거 되기 직전까지 얘가 사실은 된다는 얘기지. 얘네하고 얘네가 포인트, 얘네 사이가 되는 거죠. 그 사이 있는 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럼 얘를 기억이라 하고 얘를 니은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기억은 어떤 공통점? 어떤 특징이 있어요?
접했죠 그냥. 접했지. 접하려면 얘가 완전 제곱식이란 얘기 아니야. 그럼 이게 얼마여야 돼? 1이면 되잖아. 그럼 m이 얼마면 돼? 3이면 되겠네. m3의 등호 들어있는 무조건 답이네. 답 하나밖에 없네. 3번. 그래서 m값이 3인 것까지는 됐어요. m이 3이면 돼. 근데 봐봐. 얘가 내려온다는 얘기는 상수항이 줄어든다는 얘기야. 얘가 줄어들면 되는 거야. 줄어들면 괜찮은 거야. 올라가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3보다 작은 거 괜찮고 3이어도 되는 거고. 그러다 어느 순간까지 안 되는 경계, 복이 없다고 갖고 답까지 끝까지 찾읍시다. 안 되는 상황이 누가 있으면 얘잖아요. 얘의 특징. 얘 안 되는 거고 얘도 안 되는 거고 얘는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럼 얘네들의 특징이 뭐가 있어? 2를 넣었을 때 양수면 되는 거고 0이거나 음수면 안 된다는 얘기지. 정식에 이게 2를 넣는 거란 말이야. 2를 집어넣으면 얼마가 되지 저게? m 빼 플러스 6이에요. m 플러스 6. m 플러스 6이라는 2일 때 함수값이 양수인 거 되고 0이거나 음수인 거 안 되는 거니까 얘가 들어가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얘를 정리하면 m은 마이너스 6보다 크다가 들어가면서 이렇게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래프를 위아래로 움직이시면서 보면 돼요. 지랄 같은 문제가 여기가 만약에 m이면 이건 지랄 같은 거예요. 경우를 나눠야 돼. 그러니까 꼭점이 어디 있냐에 따라 가지고 문제를 다 그때는 분해해서 푸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요거는 조금 어려운 얘기까지 가야 되나? 합시다. 그냥 1차 함수하고 2차 함수를 좀 정리해 드릴게요. 얘를 그리려 그래. 얘 그려져요, 안 그려져요? 안 그려져요. 얘 안 그려지는데 안 그려진다는 얘기 무슨 얘기냐면 뭐든지 다 될 수 있는 거야. 얘는 모든 직선이 다 될 수 있어요. 한 가지 빼고. 안 되는 게 누굴까요? 얘로 못 그리는 직선이 하나 있어. 뭐 직선이라는 건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생긴 애도 있고, 뭐 이렇게 생긴 애도 있고. Y축에 평형 못 그리죠. 대단한 사람이야. 이거 못 그려요. 예를 들면 X는 4 같은 거. 못 만들어요. 못 만드는 이유는? 이건 돼요. 얘는 만들 수 있어요. 뭐 X는 Y는 마이너스 2 같은 거 만들 수 있어요. 여기다 0 넣고 여기다 마이너스 2는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못 만들어. 못 만드는 이유는? 응? Y를 없앨 수가 없어요. Y를 뭔 수로 없앨 거야, 이 식에서. A하고 B에다 아무리 지랄을 해도 Y는 안 없어져요. 이건 Y가 없잖아.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흰색들은 전부 기울기가 있는 거예요. 기울기가 양수이네, 기울기가 음수이네, 기울기가 0이네란 말이야. 얘는 기울기가 없어요. 기울기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보면 이 점은 마이너스 0,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 요 점은 4, 마이너스 2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두 점을 가지고 X 증가량이 4, Y 증가량이 0을 하면 기울기는 0으로 구해져요. X 증가량과 Y 증가량이 기울기니까. 그런데 빨간색은 요 점이 4,2고 요 점이 4,0이란 말이야. 그럼 X 증가량이 0이 돼버리고 Y 증가량이 2가 돼버리는데 이런 숫자는 존재하지 않는 거죠. 기울기 자체가. 기울기 없는 거예요. 기울기가 있다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못 만들어. 어쨌든 지금 오늘의 포인트는 얘 빼고 다 만들 수 있다는 거야. 다 만들 수 있어. 다 만들 수 있어. 다. 모든 직선을 다 만들 수 있어. 4분의 0은 0이지만 0분의 1이라는 건 없죠. 자, 이번 y는 ax 플러스 3 한번 해봅시다. 얘는 어떻게 그리면 돼요? 얘는 어떤 애예요? 그냥 y절편이 3. 이건 확정되어 있는 거잖아. 그럼 a가 바뀔 때 무슨 일이 벌어질까? 빙글빙글 돌아가요. a가 1이면은 3을 지나가면서 이렇게 될 것이고 마이너스 1이면 이렇게 될 것이고 0이면 이렇게 되고 2면은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 뱅글뱅글 돌아가는 풍차 같은 모양이 나온단 말이야. 이게 특징이야. 여러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정리해드린 거야 지금은. 자, y는
3x 플러스 b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기울기는 3. 그러니까 기울기 3인 상태에서 y절편이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b가 커지면 올라가는 거고 b가 작아지면 내려가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모양들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이거네. 기울기가 y절편 b는 정해져 있고 a가 안 정해져 있어 빙글빙글 도는 거고, 기울기 정해져 있고 y절편이 안 정해져 있으면 위아래로 오르락 내리락하는 거고, 둘 다 안 정해져 있어 아무나 다 될 수 있는 거고. 아 물론 여기서 못 만드는 거 하나 있죠. 못 만드는 거 누구예요? 이건 못 만들어요. 이거는 x는 0은 못 만들어. 이거는 불가능해. 마찬가지로 아까 기울기에 존재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기울기 없는 거니까 얘는 뭐 이 상태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다 만들 수 있는 거고. 자 그러면 이렇게 해봅시다. y는 ax 플러스 a 빼기 1이라는 게 있다고 할게요. 플러스 1로 가자. 얘는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1,1을 왜요? a를 묶으면. 그러니까 지금 이거야. 얘는 기울기만 바뀌는 거, y절편만 바뀌는 거, 둘 다 바뀌는 거. 얘도 둘 다 바뀌는 건데 얘는 둘 다 바뀐다고 가지고 막 만들 수 있는 건 아니란 말이야. 예를 들어서 얘를 가지고 3x 플러스 5를 만들 수는 없죠. 얘는 3x 플러스 4는 돼요. 근데 3x 플러스 5는 못 만들어. 왜냐면 지금 얘는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정리하는 것처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가장 간단한 방법은 a를 없애보는 거예요. a를 없애려면 여기다 뭘 집어넣으면 돼? 마이너스 1을 넣는 거야.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a가 없어지고 y는 1이 나와. 아, x가 마이너스 1일 때는 무조건 a 값과 관계없이 y 값이 1이 되는 거란, 이 점을 무조건 지나갈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그림을 그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마이너스 1,2를 무조건 지나가면서 기울기는 바뀌니까 이런 애들이 되는 거야. 이런 애들이. 이렇게. 그래서 얘도 뱅글뱅글 돌아가는 풍차 같은 모양이 나오는데 요 개념을 조금만 더 정리해 드릴게요. 자. 이건 한번 설명한 적이 있을 거야. 있는데 중요한 내용이니까 한번 더 합시다. 이거 다른 방법으로 해석 안 될까요? 여러분 이런 거 본 적 있지? fx, y는 fx, fx, y는 0 이런 것도 본 적 있죠? 이건 뭐냐면 y를 x에 관한 식으로 정리했다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얘의 예를 들어보면 예를 들면 y는 x제곱 마이너스 4, y는 뭐 마이너스 x의 세제곱 플러스 7x 마이너스 5, y는 0, 0은 좀 그렇다. 안 된다는 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표현이고, 요걸 넘길 수 있잖아. 그럼 얘는 어떤 형태냐면 x제곱, 요거 보세요. 첫 번째 거 x제곱 마이너스 y 마이너스 4는 0 이런 개념이야. 린 졸려? 어제 안 잤어? 왜 안 잤어? 주말 바쁘지? 주말 바쁠 거야. 3년만 하면 돼. 여러분 3년 아니에요. 실제로 2년 반이에요. 2년 반. 2년 반. 2년 반이 여러분의 25년이 아니라 거의 뭐 50년. 니네 몇 살 살지 앞으로? 20살이라고 치고 100세까지 살아라. 여러분의 70년, 80년을 결정할 거니까 괜찮은 투자 아니에요? 2.5년을 투자해가지고 75만 가보자. 이거 몇 배니? 30배니? 30배? 이야, 고효율이네. 30배. 괜찮네.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뒤집을래도 뒤집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10대, 여러분들이 고등학생 때, 고등학교 고교 생활에서라면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30대가 됐어 이제. 30대에 10년 동안 뭔가를 아무리 해가지고 뒤집어 엎으려도 이게 안 바뀌어요 잘. 뭐 열심히 하면 30 정도는 바뀔 수도 있겠다. 한 3배 정도. 그러니까 그리고 이때 노력보다 여러분들 해보면 실제로 이때 노력이 훨씬 더 심해요. 강도도 세고.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지금 좋은 상황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되게 지금 뭐랄까 힘든 건 맞지만 힘들어서 괴롭다가 아니라 힘들지만 좀 뭔가 이렇게
뭔가 나를 바꿀 수 있는 되게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단지 대학을 좋은 데 간다는 그런 개념보다도 여러분들 그 키 크고 싶잖아요, 그지?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야. 키 더 크고 싶고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야. 여러분들은 지금 성장하는 단계예요. 머리도 그래요. 20대가 넘어가면 머리가 성장을 안 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뭐 키 크려고 막 뭐 주사도 맞고 무슨 농구도 하고 막 그러잖아. 그런 개념이란 말이야. 지금 머리 많이 써놓으면은 나머지 70년을 괜찮은 머리 갖고 사는 거고, 지금 머리를 안 쓰면은 70년을 그냥 그 굳은 머리로 사는 거고 그런 거란 말이야. 몸 보이진 않지만 이 뇌 안에 머릿속에 있는 뇌가 자라는 시기니까 그런 거 신경 좀 써주시고. 넘길게요. 넘기면 이거는 뭐 x 세제곱 넘기면 뭐 플러스 마이너스 7x 플러스 y 플러스 5는 0 뭐 이런 형태로 표현할 수도 있는 거고, 얘는 넘기면은 뭐냐 뭐 y 빼기 3은 0 이런 형태로 쓸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y가 제곱될 수 있죠. 여기는 없지만은 지금 이걸 표현해 보면 뭐 이런 것도 가능해요. 뭐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4는 0 이런 것도 표현이 가능한 거고. 뜻이 이거야. y가 x로 표현되어 있다 그 뜻이에요. xy로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뭔가 식이 xy로 표현되는 것 뿐이야. 이렇게 xy로 표현되어 있다. 꼭 xy가 둘 다 있을 필요는 없어요. 없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x 하나만 있어도 되고 y 하나만 있어도 되는 거고, 그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자,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예를 들어서 얘가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4야. 그럼 f에다가 우리 1,2 넣어봅시다. 얼마예요? 1. f에다가 뭐 2,3을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뭐 이렇게 나올 수 있겠지. 가능하죠? 그런데 이런 것도 가능해요. 뭔가를 집어넣었더니 얘가 0이 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얘는 뭐라고 쓰는데? 이걸 정리하면 결국은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4는 0이잖아. 얘랑 똑같은 거잖아요 지금. 그럼 이거를 만족하는 건 누구냐면 뭐 2,0도 있고 0, 마이너스 2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야. 여러분들 알고 있는 원의 방정식이죠 이게. 뭐 루트 2, 루트 2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얘는 그림이 그려져요. 얘를 만족시키는 x, y 값들을 좌표 평면에 찍어보면 이렇게 찍혀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서 결국은 중심이 0,0 반지름이 2인 원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이건 도형의 방정식이에요 실제로. 물론 y는 fx도 도형의 방정식이기는 해요. 이게 함수로 볼 것이냐 도형으로 볼 것이냐 점을 찍을 것이냐 식으로 볼 것이냐 그런 차이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봐봐. 이제 여러분들은 얘를 보면 뭔가 도형이 그려지겠네 라는 느낌을 받아주시면 돼요. 그럼 이 도형이 예를 들어서 얘를 만족시키는 x, y 값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얘가 뭔지는 모르겠어. 뭔지는 모르겠는데 거기다가 두 개의 숫자를 잘 집어넣으면 이걸 이변수 함수라 그래요. 변수가 두 개 있는 거란 말이야. 변수 두 개에다가 x, y에다 적당한 값을 딱 집어넣으면 어쩌고 저쩌고 계산해서 결국 0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 있을 거라고. What are you doing now? 뭐 하고 있어? 이런 새끼 집중해라 이 새끼. 그래서 얘를 만족시키는 점들을 막 찍어보니까 이게 다 점이에요. 이런 애가 만들어지더란 말이야. 다른 도형이 있어. g라는 식으로 표현된 x, y는 0이라는 애도 존재할 수 있잖아요. 얘를 열심히 도형으로 보여요? 이걸 만족시키는 점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 점들을 쿡쿡쿡 찍어보니까 이렇게 그려지더라. 라는 걸 예상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자, 그러면 얘도 도형인 거 보여요? 여기서 뭐 x 뭐 나올 거고 y 뭐 나올 거고 뭐 여기서 뭐 kx 뭐 나올 거고 ky 어쩌고 나올 거고 뭐 어쩌고 나올 거 아니야. 어쨌든 얘도 뭐가 되는 거 도형이 될 거 아니야. 이 점이 여기다 넣으면 이 식을 0으로 만드는 점이에요. 우진아? 이 점은 몇 콤마 몇인데 걔를 여기다 넣으면 얘를 0으로 만드는 그런 놈일 거란 말이야. 그런데 이 점은 여기에다 집어넣어도 얘를 0으로 만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뭔가 새로운 도형으로 그림이 얘도 그려질 텐데 뭔가 이렇게 그림이 이렇게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런데 요 점, 얘 말고 얘를 갖다 집어넣으면 넣어볼게요. 요 점이 예를 들어서 A라고 하자고. A란 점을
A가 그래 A가 3,7을 하자. 3 넣고 7 넣고 3 넣고 7 넣으면 여기는 0이 되는데 여기는 0이 안 돼. 그러니까 이 점은 이 위에 있지 않아. 이 도형은 노란색 도형은 얘를 안 지나가. 물론 K가 0이면 되기도 하겠지만 K가 0이 아니라는 전제를 깐다면. 근데 이 점 잘 보세요. 이 점은 K 값이 뭔지 모른다 하더라도 얘는 얘를 0으로 만들기 때문에 여기다 넣으면 0이 될 거고 얘는 얘를 여기다 넣으면 얘를 0으로 만드니까 얘도 0이 되는 바람에 K가 3이든 4든 5든 관계없이 이 식을 0으로 만들 거란 말이야. 다시 말해 성립한다 그 얘기지. 그러면 결국은 얘를 집어넣었을 때 성립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 이 도형이 언젠가는 가다가 결국 어디를 지나가야 돼? 여기를 지나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이 개념 여러분 2번 들었어요. 수학 상 뒷부분에 보면 도형의 방정식에 왜 도형의 방정식하고 도형을 뗄래야 뗄 수가 없어. 여러분들이 어차피 함수를 할 거기 때문에 뭐 부등식도 풀어야 돼, 방정식도 풀어야 되니까 연관지어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 수학 상 뒷부분에 도형의 방정식 파트를 가면 직선을 배우잖아, 그지? 점과 직선이라는 단어는 있잖아요. 그 직선에 보면 두 직선의 위치 관계라는 걸 배운단 말이에요. 뭐 두 직선이 평행하니 뭐 일치하니 무슨 한 점에서 만나니 이런 거 하다가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개념이 있단 말이야. 그리고 또 원을 가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만약에 얘가 원을 나타내고 있고 얘도 원을 나타내고 있다면 이 도형은 두 원의 교점을 지나갈 수밖에 없다 그 얘기란 말이야. 무조건. 근데 만약 이런 경우 있지. K값이 -1이면 여기 있는 2차항 X제곱 Y제곱하고 여기 있는 2차항 X제곱 Y제곱이 지워지면서 1차식이 돼버리니까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현의 방정식이 나왔죠. 공통현의 방정식 이렇게 배웠었단 말이에요. 그런 개념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기억이 날 거란 말이에요. K값이 -1일 때 그런 일이 벌어져요. 꼭 K가 -1이 아니야. 여기는 2차하고 여기 2차 없애면 돼요. 여기에 대부분 이제 X제곱 Y제곱, 여기 X제곱 Y제곱이니까 1을 -1이라고 얘기하는 것뿐이지 여기가 2X 플러스 2Y제곱으로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때 -2면 되는 거란 말이야. 지금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이 친구를 두 개의 도형으로 뜯어낼 수가 있어요. 얘를 묶어보자고. 정리를 잘하면 이렇게 될 거야. y-1 플러스 저로 넘어갈 거였다. a가 있고 x 플러스 1이 되고 일로 왔으니까는 마이너스 y 플러스 1이라고 되어 있고 더하기 0이라고 쓸 수도 있죠. 가능한 거지. 그럼 이런 상황이야. 얘가 나름대로 도형의 방정식인 거야. 어떤 도형의 방정식이에요? 얘가 나타내고 있는 도형 방정식은 y는 1이니까 이렇게 돼 있겠지. 여기 있는 점들이 나타내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그 다음 색깔 딴 거 없나? 그래 노란색으로 하자. 얘가 나타내고 있는 도형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얘는 0이라고 했을 때 얘는 0이라고 했을 때 얘기하는 거야. x는 -1이라는 도형이 있을 거란 말이야. 이런 도형이 있을 거라고. 지금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 전체 식은 뭐가 되는 거냐면 얘 흰색과 얘 노란색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의 방정식인데 하필이면 얘는 아무리 정리해봐야 1차식이잖아. 그럼 직선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나오는 모양은 이런 모양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얘기지. 근데 빨리 찾고 싶으면 그냥 빨리 A를 없애버리세요. 그러면 돼요. X에다 -를 집어넣으면 Y값이 1이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러면 -1, 1을 지나는구나 알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런데 이건 참고로 그냥 알고 계세요. 봐봐. A가 0이면 얘가 돼버리지. 그래서 이 식은 얘는 돼요. 근데 이 식은 때려주고도 얘는 못 만들어. 왜 이렇게 늦었어? 몸이 안 좋아요. 형제 여기 네 자리 여기다. 이걸 바꾸자. 자, 그래서 얘는 바라보면서 두 개의 도형이 섞여 있다는 느낌을 받으시면서 바로 우리는 요 점을 찾을 수 있게끔 여러분 연습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근데 이거 내가 원래 오늘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이제 2차 얘기를 잠깐 하려고 했던 건데 2차는 이제 그래프로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잘 보여질려나 모르겠다. 아이씨, 뭐야? 잠깐 쉬는 시간 드려요? 그래요, 잠깐 쉬세요 그래.